네, 며칠 전 미국에서 귀국한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죠. 전한길 씨가 입국 당시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 간의 토론이 성사될 것 같은데요. 주제는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없는지 나도 몰라. 개선하자고. 투표함 열어보고 서버 까보자 하면 되지 않습니까? 단박에 보십시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개선하자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준석 답변해봐. 트럼프 대통령이 음모론자냐? 통계와 자료를 근거로 하는 일론 머스크도 음모론자냐? 음모론의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전문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저는 혼자 임하겠습니다. 전유관 씨가 4명이 아니라 40명을 데려와도 괜찮습니다. 거짓말과 헛소리를 4명이 하든 40명이 하든 주장이 강해지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한번 물어봤더니 둘 다 이제 토론회는 하겠다라고 해서 조만간 성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전한길 씨는 계속 전문가를 내가 3명 데려갈 테니까 4대 4로 토론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요. 이준석 대표는 전문가 뭐 필요 없다. 뭐 4대 1이든 100대 1이든 나는 그냥 한 명으로 상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이 두 사람 간의 부정선거 토론회 공방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전 성사되기가 아마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는 안 될 것 같으세요? 네, 왜냐하면 이 전한길 씨가 본인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알고 있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논리를 제공한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예. 있는데 근데 이거 논리가 계속 그동안 다 깨져 왔거든요. 선관위 등등 뭐 전문가에서. 네. 요즘 그분들은 잘 안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그래요? 아주 유튜브를 통해서 맨날 무슨 부정선거가 있고 이게 뭐 무슨 값이라든지 뭐 이런 거 막 했는데 예. 결국 그게 별로 그렇게 설득력이 없어요. 네. 자, 그런 상황에서 그냥 본인이 지금 이준석 대표가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럼 본인이 그 증거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의문을 제기했다? 이것만 갖고는 안 돼요. 네. 본인이 왜 부정선거인지에 대한 근거와 이거를 명확히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 주장을 하려면 마찬가지예요. 지난 선거 6.3 선거도 부정선거가 곧되기 때문에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왜 부정선거인지. 지난번 계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때 뭐 군인들을 보냈잖아요. 선관위에 좀 선관위 보냈잖아요. 그때 뭐 발견했습니까? 그때 뭐 중국인 99명을 뭐 또 태워갖고 뭐 오키나와에 가고 뭐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황당한 보도였잖아요. 네. 그리고 그걸 떼와서 뭘 한다고 그랬는데 그냥 군인들 가서 그냥 사진만 찍어 왔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전한길 씨 토론 거의 못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준석 대표는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꽤 연구를 많이 해서 네. 사실은 조목조목 아마 비판할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전한길 씨는 부정선거라는 근거를 하나씩 등장해야 될 겁니다. 근데 그거 다 반박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본인이 아마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아마 토론에서 물러서 버리면 본인이 그동안 그렇게 선동해오고 했던 것들이 다 허황됐다라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자, 이 토론을 하려면 전한길 씨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근데 그 준비를 해도 글쎄요. 아마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어떤 이 주장이 나올지 저는 그래서 이 토론이 아마 어떠한 근거를 대든지 성사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결국은 성사되지 않을 것이다. 사실 뭐 황교안 전 대표라든지 민경욱 전 의원 이런 분들도 부정선거 토론회를 하자고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을 때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응대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최진봉 교수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뭐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전문가 3명을 데려가겠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요. 본인이 그 분야의 전문가면 1대1로 하자라고 하겠죠. 예. 근데 전문가 3명을 데리고 가겠다는 것도 본인은 약간 좀 잘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3명이나 데려갑니까? 예. 1명 정도 데려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3명씩이나 데려가가지고 그걸 뭐 얘기할 건지 잘 모르겠어요. 4대 1 말고 2대 1 정도. 왜 그 정도 하면 네. 어느 정도 또 타당한데 그래서 본인은 뭐 중간에 앉아 있고 둘이 하게 하든지 뭐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전한길 씨의 저런 태도는요. 그러니까 그냥 뭐랄까요? 그 유튜브나 아니면 방송에서 본인의 어떤 허세를 보이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하긴 하겠는데 내가 혼자 가서 만약에 정말로 반박이 안 돼가지고 거기서 본인이 무너지게 되면 본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런 불안감이 있는 거. 그래서 전문가 3명 데리고 가서 4대 4로 하자고 하는 것도 본인이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다. 그리고 본인은 어쨌든 다른 사람을 의지해서 갈 거다라고 하는 얘기라고 증명이 되기 때문에 전한길 씨 입장에서는 본인이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이 별 힘이 없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저도 궁금했는데 최진봉 교수님이 지금 얘기하신 왜 꼭 전문가를 데려가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전한길 씨가 오늘 본인의 유튜브에 얘기를 하나 올렸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에 데려가야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전문가 4명을 왜 데리고 나가는지 알아? 내가 나가면은 분명히 너는 지금까지 이준석이 대선 토론했던 어떤 TV 나와서 할 때마다 능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교묘하게 말장난으로 사람이 헷갈려하게 넘어갑니다. 저는 거기에는 엮여서 가지 않고자 이렇게 제 나름대로 확고한 증거를 걸고 가겠다는 뜻입니다. 이준석, 걸 자신 있으면 의원직 걸어라. 나는 전한길 뉴스에 모든 명예를 걸고 갈게. 여기도 뭘 걸라고 하는데 전한길 씨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에게 의원직을 걸라 이런 얘기를 하네요. 장유미 대변인님, 네. 뭔가 홀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대비용으로 전문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이게 또 듣기에 따라서는 본인이 홀릴 수 있겠구나, 설득당하겠구나, 본인이 이걸 논리적으로는 격파하기 어렵다는 걸 실토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법원이 굉장히 많이 이 판시를 내린 게 있습니다. 이 부정선거론자들의 가장 큰 핵심은 이걸 교환하고 교체하고 바꿔치기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조군까지 해가지고 이 용지라는 것도 그냥 종이가 아니라 두께, 그리고 휘어짐, 그리고 백색도, 그리고 투명도, 이걸 다 기준을 세워가지고 과연 바꿔치기가 된 것이 맞는지 이걸 법원이 검증을 그것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부정선거가 있다라고 결론 내려지지 않았어요. 왜? 없기 때문에. 이게 법률적으로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공유해야 되는 사실관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부정선거다. 심지어 이겨도 더 크게 이길 수 있었다. 이런 거는 부정선거 망상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저희 얘기하는 중에도 나왔습니다만 전한길 씨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가 동탄에서 부정선거로 당선됐다 이런 주장을 해서 이준석 의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기도 한 상태인데요. 강전하 대변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본인 유튜브에서 한 해명을 보면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해요. 뭐가 진짜인가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전한길 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콕 집어서 동탄에서 부정선거로 당선됐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동안에도 믿지 않았지만 오히려 토론을 하자 적극적으로 나오게 된 계기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한 적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SNS를 보면은요. 이번 토론 과정에서 전한길 씨가 임하는 자세라든지 그리고 나중에 뭐 틀린 생각이 교정되는 여부 이런 거에 따라서 고소를 취하할 생각도 있다라는 걸 SNS에 올리기도 했거든요. 저도 아까 위원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이 토론이 성사될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고 그 전한길 씨가 그 이전에 약간의 꼬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둘 다 의지는 강해 보이는데 뭐 디테일에서 또 논의하다 보면 틀어질 수 있으니까요. 실제 성사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먼저 12.3 계엄의 충격 속에서도 가장 황당했던 것은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부정선거론을 신봉해서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당선된 선거에서조차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자신의 대학 친구인 법조인을 선관위 사무총장에 앉혀놓고도 조사를 거부한다는 이야기하고 결국 계엄 당일 노상원은 야구방망이와 망치, 케이블 타이까지 준비시킨 뒤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물리적으로 고문해서라도 허위 진술을 만들어내겠다고 지시하게 이릅니다. 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되지 않았다면 그 지시는 실행되었을 겁니다. 부정선거론자들이 늘상 입에 달고 다니는 차고 넘치는 증거라는 것은 애초에 그들의 망상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기에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가지고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군인들을 출동시켜 선관위에서 뭘 털어야 되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서버 사진이나 찍고 접속 한번 못하고 철수한 것이 계엄의 민낯입니다. 사람을 고문해서 증언을 조작하겠다는 것이 계엄의 실체였습니다. 2020년 4월 국회의원 선거가 있은 지 6년이 되어갑니다. 그 사이 제기된 선거 무효, 당선 무효 소송 126건은 단 한 건의 예외 없이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은 2년이 넘는 재판기간 동안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존재했음조차 증명하지 못했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일장기니, 배춧잎이니, 형상기억종이니 하는 것들 전부 법원에서 논파되고 과학적으로 부정되고 사법적으로 종결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부정선거론자들이 음모론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취하고
그것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이어나가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보수 진영 전반은 비겁했고 때로는 거기에 편승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였습니다. 진보 진영은 보수 진영이 거짓 담론에 허덕이는 것을 즐기는 듯 방관했습니다. 오로지 개혁신당만이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일관되게 부정선거론의 비논리성과 해악성을 주장하고 맞서왔습니다. 이번에 전한길이란 예명을 쓰는 전유관 씨가 제가 한 토론 제안에 대해서 4대4로 하겠다고 하면서 본인이 전문가를 불러오겠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합니다. 음모론의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전문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저는 혼자 임하겠습니다. 전유관 씨가 4명이 아니라 40명을 데려와도 괜찮습니다. 126건의 소송이 전부 기각된 사안에서 거짓말과 헛소리를 4명이 하든 40명이 하든 주장이 강해지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전유관 씨와 공개 토론회를 갖겠습니다. 부정선거론자들의 추태를 한 번에 종식시키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보수 정치에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내 지지층이 어딘가와 주장하는 바가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요즘 부정선거하는 사람들이랑 맨날 싸우고 있는데 부정선거하는 사람들 제가 멍청이라고 부르는 게 뭐냐면은 그분들의 주장이 맨날 사전투표 없애자고 하는 건데요. 사전투표 없애면은 앞으로 보수는 모든 선거를 집니다. 그게 왜냐하면 보수의 지지층은 이미 20대, 30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사전투표가 보수에 유리한 이유는요. 사전투표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투표하게 된 인원 대부분이 20대, 30대의 젊은 대학생들과 직장 때문에 고향 집에서 멀리 나와 있는 하지만 주소지 이전을 하지 못한 그런 젊은 세대거든요. 지금 표면적으로는 사전투표에서 진보진에 많이 득표하는 걸 보이지만은 그런 건 뭐냐면은 동탄에 사는 제가 편리해가지고 여의도동에서 투표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금 많아 보이는 화이트 칼라의 대다수의 사전투표이고 제가 만약 사전투표를 못하게 되면 전 동탄 가서 하면 됩니다. 투표일에. 하지만 대다수의 20대 30대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 사는 사람이 주소진 부산인 사람이 일자리 찾아가지고 서울에서 잠깐 일하고 있거나 근데 주거 형태는 일정하지 못해가지고 주소지 이전 못하거나 아니면 대학생이라 가지고 잠깐 기숙사 사는데 주소 이전 못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사전투표를 막아버리자고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도 안 맞는 계산들을 하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과도 당당하게 싸우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기기 위해서는 이런 음모론이나 말도 안 되는 논리랑 싸워야 되는 것인데 이 노력이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전혀 없는 게 저는 개탄스러운 거죠. 제가 21년부터 22년까지 이걸 하려고 했지만은 가끔 가다 보면 오히려 여기서 오히려 그 사람들의 담론을 키워주는 굉장히 비겁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아니 부정선거는 아닌데 부실선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부실선거를 없애기 위해서 선관위를 감시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보면은. 예. 팩트를 갖고 싸워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다못해 인형 눈 붙이는 알바를 100만 개를 붙여도 1000개는 불량품이 날 것인데 그런 걸 확률론으로 접근해가지고 그래 투표 사무 관리를 하다 보면은 뭐 전국적으로 몇 표 정도는 문제일 수 있지만 이걸 어떻게 부정이나 부실로 단정합니까? 이거는 전혀 그런 식으로 국가기관의 신뢰를 훼손시킬 게 아니라 부정선거는 없다를 갖고 싸우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무찔러야 되는 것인데 그거 질질 끌다 벌써 6년째입니다 지금. 정작 중요한 선거가 다가오면은 그 사람들 눈치 보다가 아무 소리 못하고 정작 그 부정선거 때문에 기세등등하던 윤석열 후보도 나중에 가면 사전투표하자 운동을 하게 되어 있고 이런 비겁함의 연속을 가지고 지금 선거를 치르려고 하니까 합리적인 유권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뭘 하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겠죠. 저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발제를 드리는 이유는 아마 지금 이 안에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오히려 이런 보수 혁신에 대한 개념을 고민하고 계실 텐데 맛있는 거 먹으려면 장을 비우는 단계가 제일 먼저입니다. 예. 뷔페를 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러면 진짜 장을 비워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장을 비우는 일에는 혁신적인 고민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를 좀 하는 모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 누가 너 떳떳한데 오픈하자잖아요 전부 다 음모론이라 치부하고 덧벌리는 사람들이 그자가 범인들이죠. 이준석 의원도 마찬가지로 지가 모르니까 그런 거야. 저도 그랬다니까 이준석 의원처럼 모를 때는 뭐 이랬는데 하지만 이준석 의원처럼 함부로 자기가 모르면서 음모론이라 치부하는 것은 그동안 그 부정성의 의혹을 캐온 사람들에 대해서 매도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분들이 사과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괜히 전환기를 들고 나온 이유는 저는 우리 국면도 약간 전환용 아닌가 싶어요. 현재 게 있는데요. 부정선거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부정선거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자라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원래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얘기만 하다가 아니 우리 전환길 선생님도 같이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거든요. 혹시 네. 이준석 의원과 1대1 토론을 하면 응할 생각 있으세요? 토론이라는 것은 예. 오늘처럼 이렇게 정치 주제를 가지고 옳으니 그러니 또는 가치에 대한 문제는 토론해야 되죠. 국민들이요. 이게 옳겠습니까? 이게 옳겠습니까에 대해서 네. 가치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부정선거에 관한 의혹은 사실 문제예요. 예. 사실은 옳다 그렇다가 아니라 진짜냐 가짜냐 문제입니다. 예. 그런 그 증거 자료를 제시하면은 바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토론할 주제가 못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네. 네, 저는 뭐 그 이준석 의원께서는 음모론과의 전쟁 선포한다 이랬는데 예. 저는요,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비상기업 선포하기 전에는 그 선포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억울했다는 걸 몰랐고 그 예. 뒤로 이렇게 개몽이 됐지 않습니까? 예. 이야기된 것처럼 저도 음모론이라고 이야기했거든. 저도요. 언제나 선거 떨어진 사람들이 억울하니까 면병으로 이렇게 뭐 의혹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해서 저도 그런 의심에서 찾아보기 시작했죠. 예. 지금도 찾아보고 나면 너무 많은 팩트, 어떤 제가 아는 치과 의사 선생님은 네. 나이가 1년이 넘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분은 그 통계학적으로 조사를 한 겁니다. 음. 일관되게 너무 억울하다 하더라고요. 제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전 선생님이 이거 제발 국민들을 알려달라고 자기 혼자만 이렇게 통계를 가지고 하는데 그런 통계도 마찬가지로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 공병호 TV 하면 또 사람들 거구 TV를 하는데 네. 공병호 선생이 책도 발간했습니다. 부정선거에 관한 팩트를 가지고 예. 그 책도 3권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의혹이 만약 진짜 음모론이라면 선관위에서 고발하라고 네. 공병호를 예. 이거 왜냐? 음모를 왜 이렇게 허위 사실 유포하느냐? 고발하라고 그만. 자, 여기 저는 2030 세대 여기서 저는 판단할 거라 봐요. 네. 자, 누가 너 떳떳한데 오픈하자잖아요. 전부 다. 예. 음모론이라 치부하고 덧벌리는 사람들이 그자가 범인들이죠. 이준석 의원도 마찬가지로 지가 모르니까 그런 거야. 예. 저도 그랬다니까 이준석 의원처럼 모를 때는 뭐 이랬는데 하지만 이준석 의원처럼 함부로 자기가 모르면서 음모론이라 치부하는 것은 그동안 그 부정성의 의혹을 캐온 사람들에 대해서 매도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분들이 사과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리고 괜히 전환기를 들고 나온 이유는 저는 우리 국면도 약간 전환용 아닌가 싶어요. 현재 그 개혁신당 안에 허은하인가 뭐 그때 허은하 같이 대표. 예, 뭐 네. 분당 위기 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거의. 예. 뭔가 국면 전환용으로 네. 부정선거를 또 끌어들인 거다. 네. 장시간 저희가 뭐 선거 관련 얘기도 했는데 일단 정반대의 의견을 갖고 계신 분도 뭐 대표적인 게 이준석 의원인 것 같은데 모셔서 따로 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토론회는 고맙긴 해요. 왜냐하면 부정선거 의혹도 이야기했으니까 예.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겠죠. 네. 대통령 얘기를 좀 하고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 어제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대통령을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구속 기소는 처음인데요. 네. 어떻게 좀 보셨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예. 뭘또 쓰신 게 글 하나 있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검찰은 제목은 검찰에 대한 실망과 미래에 대한 기대라는 제목입니다. 예, 선생님 쓰신 건가요? 아니요, 일단 말씀드릴게요. 예, 예.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는 것을 하는 검찰을 보고 선배 검사로서 실망과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다. 검찰은 수사 절차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출연한 공익적 수사 지휘기관입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여부, 체포와 구속 영장의 적법성 등 여러 가지 문제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송부해온 그대로 구속 기소한 검찰이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훗날 불법 수사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예. 뭔지 아십니까? 누가 쓰신 글일까요? 바로 전 중앙지검장 성함이 유창종 예. 전 중앙지검장께서 네. 그 구속 결정한 걸 보고 네. 너무나 안타까워서 후배 검찰들에게 이러면 안 된다에 대해서 지적한 겁니다. 지금 뭐 검찰 뭐 법조계 내부에서도 의견은 조금 분분한 것 같은데 네. 그 말로 좀 대신하시겠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네. 예. 마지막 질문으로요. 마지막은 아니면 한 2개 정도 남았는데요. 일단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갑자기 좀 정치권에서 목소리를 내시고 네. 호응을 하는 뭐 원래도 이제 젊은 층의 지지를 많이 받으시는 일타 강사이시지만 네. 2030의 응원을 많이 받고 계셔서 혹시 이러다 정치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좀 일찌감치 뭐 정치 뜻 없다 대선 출마 뭐 이런 얘기 뭐 그런 생각 없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현실 정치는 관심 없으세요? 네, 저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같은 선출직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2030 세대들을 위해서 제가 욕먹으면서도 오죽하면 지난 길이 나왔겠냐 해서 진실을 알려지고자 하는 일이고 예. 이것을 향후 이 일을 계속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 2030 세대 이것이 올바른 길이다. 대한민국이 나아야 될 바른 길이다. 아젠다를 제시해주고 예. 그런 것에 대해 이끌어가는 선생으로서 역할을 할 겁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꿈에라도 거짓말하지 마라고 했듯이 저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면 거짓말해야 되겠지만 저는 예. 이익을 얻고자 한 게 없습니다. 손해봐가면서도 청년들을 위해서 내 가르친 제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알려주고 네. 올바른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은 그런 야망이 있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요. 네. 대통령의 어떤 탄핵 소추 이후에 보수 지지세가 결집이 되면서 정당 지지율도 올라가고 대선 주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 이재명 대표랑 붙었을 때 뭐 동률이 나오기도 하고 심지어 뭐 하여튼 접전을 벌이는 걸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전환길 강사님이 직접 정치는 안 한다고 하셨지만 지금 차기 주자로 거론되는 사람 중에 좀 눈여겨보는 후보가 있으실까요? 뭐 현재 당장 드러난 거는 뭐 우리 오세훈 시장이나 그다음에 뭐 김문수 그다음에 또 원희룡 또 그리고 뭐 지방 지자체장 중에서는 이철우 그 지사도 경북 지사도 있어요. 예. 그래서 있고 그 외에 아직은 덜 드러나다 생각 더 많아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모여가 나중에 경선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후보되면 좋겠고 또 제3의 후보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나올 때도 지지율 5% 2%밖에 안 됐어요. 하지만 네. 국민들이 알고 난 뒤에 야 이거다 우리 지도자를 해서 노무현 그 당시에 열풍이 일어난 것처럼 네. 저는 더 젊은 또 지도자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2030 세대들에게 바로 이런 21세기형 합리적이고 실리적이고 첨단 디지털 대한민국의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하는 이런 지도자가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